네, 안녕하세요. 2부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서울영서초등학교 교사 이혜지입니다. 제가 수업할 주제는 웨일스페이스로 교과 융합 수업하기 사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웨일스페이스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에듀테크와 인공지능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학 때 혼자 공부도 해보고 연구회에도 들어가 봐서 이거 친구들이랑 꼭 한번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게 되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 지난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자료 어디 저장했는지 까먹었는데요. 어떡해요? 선생님, 로그인이 안 돼요. 분명히 집에선 됐거든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지난번에 사용했던 노트북 이거 아닌데? 노트북 그때 파일이 없어요. 선생님, 걸어주신 링크 접속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아이디랑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비밀번호 재발급 이메일 부모님 이메일인데 어떡해요? 선생님. 네, 저는 결국 멘붕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랑 조금 더 편하게 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인공지능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웨일스페이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웨일스페이스에선 4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계정 관리와 수업 관리 도구, 그리고 양방향 수업 도구, 그리고 교육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통합계정 관리를 통해서 학생 계정 발급과 아까 겪었던 다양한 로그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용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생 산출물들을 손쉽게 저장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웨일스페이스를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참석해 계실 것 같아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웨일스페이스를 활용하기에 앞서서는 학생용 교사용 계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데요. 웨일스페이스 학교 계정이 이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담당자 분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나 학교 계정이 아직 발급을 못 받았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공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2021년도쯤에 공문이 내려왔어서 참고하셔서 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관리자 계정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계정을 발급받고 나면 학생 및 교사용 계정을 일괄 생성 가능한데요. 우선 조직을 구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어드민 버튼을 누른 다음에 뜨는 페이지인데요.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조직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학년, 반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조직을 구성했다면 학년 반에 맞게 학생들을 추가하셔야겠죠. 그럼 사용자 버튼을 누르셔서 사용자 추가가 가능한데 대체로 한두 명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사용자 전반적으로 학년 통째로 추가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 일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CSV 템플릿 파일을 올릴 수 있게 나와 있고요. 학생과 학년에 맞게 일괄적으로 계정을 한 번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발급하시고 나면 다양한 교육용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앞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엔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서비스사와 제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무료 디자인 플랫폼인 미리캔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웨일스페이스로 교과 융합 수업을 하는 사례를 좀 크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수업 계획 단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용 계정 발급은 필수적이고요. 그렇게 계정 발급을 받은 다음에 제 수업 주제에 적합한 교육용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지 웨일스페이스 제휴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학생용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신 다음에 어떤 기능은 사용하고 어떤 기능은 배제할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해봅니다. 그 다음엔 수업 실행 단계인데요. 수업 실행 단계에서 제가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가 미리캔버스와 엔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캔버스는 프로젝트 수업의 개인 산출물을 제작을 하거나 또는 모드 협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미술 교과와 융합하는 데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트리의 경우에는 교과 융합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저의 경우에는 저희 학급에서 인공지능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 운영에 필수적인 블록 코딩 기초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엔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좋은 서비스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번 정도는 사용해본 서비스라면 투닝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웹툰 산출물 제작도 한번 해보았고요. 클래스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과제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인 평가도 놓칠 수 없겠죠.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미리캔버스와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체 드라이브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어디에다 따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필요 없이 자체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평가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하고요. 또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도 좀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수업 사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수업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캔버스는 너무너무 다들 잘 알고 계셔서 학생들과 수업하기에도 사용을 하시지만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웨일스페이스 통합 계정 로그인하기 버튼이 있어서 아까처럼 웨일스페이스 학생용 계정만 발급을 하시면 기기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미리캔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 반 친구의 드라이브인데요. 되게 다양한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산출물들을 쌓아서 드라이브에 포트폴리오로 누적할 수 있고요. 또 공유 기능 링크 공유를 활용을 해서 그 링크 공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모둠 협업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캔버스로 교과 융합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제가 사회과와 미술과를 융합을 하거나 국어과와 미술과를 융합하는 수업인데요. 선생님들도 많이 알다시피 사회 수업엔 굉장히 많은 조사하기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기도 하고 모둠별 발표로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미리캔버스를 활용해 보시면 미술 수업과도 융합을 해서 아이들에게 디자인적인 역량도 많이 길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현재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5학년 사회에는 우리 생활 속 법에 대해 알아보는 차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다양하게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카드뉴스로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하나씩만 발표를 해도 아이들이 20개의 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어린이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생활 속 법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나 이거 친구들이랑 나눠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걸 하나 고릅니다. 그래서 하나 고른 내용을 미리캔버스에 템플릿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중 카드뉴스를 선택을 해서 카드뉴스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각자 만든 카드뉴스를 팅커벨 보드에 업로드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보다 손쉽게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 반 친구들이 팅커벨 보드에 올린 카드뉴스예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빡세게 가르치고 있어서 거기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디자인은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경과 요소를 직접 골라서 자기가 조사한 법의 내용에 어울리는 것들로만 디자인을 한 건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가독성이 있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잘 이해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편집을 굉장히 잘 해주었어요. 네. 두 번째 사례는 국어과와 미술과를 융합을 한 건데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초등 선생님들 국어 글쓰기 수업 참 많이 어려우시죠. 아이들이 글쓰기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과정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든 걸로 선생님 책 만들 건데 이거 책으로 나올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겪은 일을 이야기로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이거 학급 문집 만들 건데 우리 미리캔버스로 한번 편집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카드로 이야기 나누면서 내 경험을 하나 골라보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이야기로 열심히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 단계가 굉장히 힘들지만 마지막 단계를 향해 달려나가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쓴 이야기와 어울리는 배경들인데요. 아이들도 자주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다 보니 글씨 뒤에 어두운 배경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글씨보다 요소가 눈에 띄면 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굉장히 예쁘게 학급 문집에 들어갈 자료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서비스는 엔트리인데 엔트리도 너무 자주 활용하고 계시죠?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선생님들께서 자주 접해본 서비스일 텐데요. 이 엔트리도 웨일스페이스 로그인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엔트리도 미리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만든 작품을 다른 저장 장치나 컴퓨터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학급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거나 결과물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데도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엔트리로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나 궁금하셨을 텐데 저는 엔트리로는 인공지능 교과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엔트리 코딩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체험을 해보는 게 엔트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공간을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엔트리를 활용하면 좀 더 손쉽게 가상 공간 구현이 가능해서 아이들이랑 어떤 주제를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순간에 실과에 그 농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미래 농업의 한 사례로 스마트팜을 다루고 있어요. 이 스마트팜, 인공지능 기술 굉장히 많이 활용된 아이들이랑 한번 학습해보기 좋은 주제라 생각을 해서요.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팜에 활용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살펴보고 엔트리로 스마트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같이 스토리보드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수준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예시 코드를 꼭 제공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혹시 활용하실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 반 친구들이 만든 엔트리 스마트팜인데요. 수업 PPT 자료와 지금 엔트리 화면을 같이 두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코딩 예시 자료를 저는 학습지에 꼭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직접 실현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 작품 실현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작품이 실현될 수 있구나를 깨닫고 나면 좀 더 아이들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렇게 가상 공간으로 아쉬운데 실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엔트리에서는 인공지능 블럭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분류, 이미지 분류, 음성 분류 등이 가능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직관적으로 이미지 분류 방법을 엔트리로 공부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랑 스마트 클래스 만들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학급을 편리하게 운영하는 데 써먹어보자 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지도학습에 대해 간단히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 이미지 분류 모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리한 교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얘들아? 어디다 써먹어보면 좋을까?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래서 결과물로 나왔던 것이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인데요. 가정통신문이나 우유나 숙제 제출할 때 저희 반은 매니저라고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하지 않고 매니저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매니저가 일괄적으로 체크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번호만 이렇게 딱 인식해주면 내 번호가 냈다고 체크가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1 손가락으로 갖다 대면 1번 친구가 제출할 때 1만 갖다 대기만 하면 1번이 체크되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 실제로 활용 가능하려면 저희 반 친구들이 20명이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까지 이미지를 모두 학습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1에서 5까지만 학습을 시켜서 아이들이랑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사례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문가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구를 쓰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업 전문가란 그러면 수업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다양한 도구를 알고 있고 그 다양한 도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수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 발걸음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웨일스페이스의 이런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수업 전문가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디디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